하필 최강 한파가 몰아친 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랜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고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누구나 그런 로망이 있죠. 그렇죠. 4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삿짐 나르실 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스위스를 피지해 놓은 것 같았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이건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이건 여기다 배치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었던 거죠. 그런데 설레던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왜요? 어디로 이사하세요? 저희 이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원룸으로 가고요. 단독주택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원래 12월 입주였는데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보관이사는 저희 보관이사는 처음 해봐요. 저 많은 집을 맡기고 원룸으로 지금 간다고요? 기약 없이 이렇게 짐만 싸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음이 매우 착잡하죠. 대체 왜 쫓겨나듯 원룸으로 이사를 온 걸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정원이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에서 꿈꾸던 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개인 정원 또 이제 주차도 몇 대 할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캠핑카 구입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캠핑카도 세워두고 불멍도 하고 뭐 장작 피워서 라면도 끓여 먹고 막 이런 상상들로 설레임을 안고 이제 분양을 받았죠. 삶의 여유로움이 전해지는 곳, 삶의 품격과 자부심을 주는 곳, 바로 양주 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 속에 그리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와. 나만의 정원과 테라스가 있고 층층마다 원하는 공간으로 꾸밀 수 있는 집.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평균 7억이 넘는 분양가에도 인기가 높았는데요. 경쟁률이 25대 1이었어요. 모델하우스 들어가면 진짜 안에 자재부터서 의리의리해요.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고 예쁘네요. 이 정도면은 뭐 괜찮겠다 하고 바로 계약했어요. 바로 계약.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선택한 집이었습니다. 공사 현장만 봐도 설레고 행복했던 예비 입주자들. 지난해 12월 드디어 예비 입주자들에게 완공된 집이 공개됐습니다. 입주 전 사전 점검을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이 딱 처음에 가서 봤을 때 다들 멍하니 주저앉아 있을 정도로 이거는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 쓰레기 같은 집이 왔네 여기에 내가 드디어. 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여기서 사는구나 우리가 지금. 야, 큰일 났구나. 이게 뭐죠? 에? 왜? 집을 둘러보는 순간 기대는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맞지가 않았어요. 에? 벽도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그냥 도배지를 발라놓았고 바닥도 기울은 집들이 있었고 아이고, 바닥 기운다고요? 현실인지 아닌지 약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참담한 마음이더라고요. 아이고. 위험에 노출된 공간도 눈에 띄었는데요. 4층 계단의 옆에 창호의 틈새가 한 20cm 돼요. 아이들이 그냥 빠지면은 아이고, 그냥 어이구. 제일 밑에 가장 밑에 1층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네.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탁실에 수전과 배수구가 없어요. 물을 길어서 세탁을 해야 될 판이에요. 벽도 반듯하지 않습니다. 벽이 왜 저래? 보이시죠 이렇게? 안 맞습니다 이거. 야. 붙이고 손가락 하나 들어가요 지금. 그 정도는 안 맞아요. 실리콘을 쓰긴 쌌습니다. 쌌는데 너무 매울 게 많은 거죠. 다 떠지죠 지금. 아니 뭐 벌레, 개미 뭐 왔다 갔다 다 하겠네요. 너무 큰 거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요? 야, 아니 새 집이 저 상태니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자를 체크하는데 정말 그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하자가 굉장히 많고 내가 했어도 이거보다는 나을 텐데?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엉망인 상태였었죠. 한 세대가 작성한 하자 체크리스트인데요. 방, 거실, 욕실 어느 한 곳도 문제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전 점검 날 발견한 하자만 무려 169개. 아이고. 다른 세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00건이 넘는다고? 하자가 200건인 집들이 있어요? 저걸 다 체크하는 것도 힘들었겠어요. 사전 점검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당황스러웠다는데요. 대략 한 50건 전후로 해서 나와요, 하자가. 35평, 34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한 130개 정도 나왔으니까 좀 심각한 정도죠.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다른 현장에 비해서 배 정도? 벽이 기울어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벽이 있는데 벽에다가 가구를 냈어요, 이렇게. 붙박이장을 대놨는데 위에 들어가니까 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대부분의 벽이 저게 수직이 안 맞았어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 150개에서 200개, 180개 정도 화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주방이 바닥 타일로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타일이 얘가 부르듯이 볼록하게 올라와 있다. 그래서 높낮이가 달랐다. 보고 나서 정말 남편하고 저하고 망연자실하고 1시간 동안을 앉아있었어요. 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죠. 약간 그게 일이 맞는지 정말 이 가격에 이 집 퀄리티가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망연자실하고 있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분양가가 높아 부담스러웠지만 이 집을 선택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아파트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힐링이 되는 집에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요. 도시에 살면 저런 꿈 다들 꾸게 되죠. 그럼요. 57세인데 직장 생활은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정년이 남았어요. 테라스 있고 차 마실 수 있고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이런 로망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바깥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계약을 하자. 저희 아파트가 차가 포화 상태예요. 퇴근이 늦어요. 그러면 한 11시 정도 들어가면 차 찾을 데가 없어서 맨 몇 바퀴 돌거든요, 아파트 내에서도. 근데 여기는 세대까지 되니까 제 집 앞에다가 다 얼마나 좋아요. 로망이 전에 차 대놓고 딱 올라가는 거. 그거로 시작을 한 거죠. 모델하우스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꿈이 현실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아, 진짜 좋네요. 주차는 일렬로 2대 가능하고 추가적인 주차가 필요할 때는 잔디 쪽으로 추가 1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봤더니 한 대 되면 끝. 당시 홍보는 여기 3대, 실제는 1대.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한 집은 분양 당시 홍보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총체적 부실 공사가 의심되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 저건 좀 심하네요. 12월 말쯤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한 성민 씨는 입주 일정에 맞춰 살던 집을 비워줬는데요. 작년 11월쯤에 이제 짐을 다 빼고요. 제 고향 시골로 짐들을 다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12월 중순에 입주할 거를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는 몸도 마음도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절실합니다. 아, 몸이 좀 불편하신가 봐요. 결장암이라고 대장암이고요. 거기에 간에 전이가 있어서 현재 4기암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가발입니다. 아,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 가발로 사회생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우, 몸도 많이 아픈데 집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 심할까요? 보금자리를 구하신 건데. 병이 좀 깊다 보니까 제가 병원에서는 암 치료를 위해서 수도권 절대 벗어나지 말아라 라는 제 요구를 받았는데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계속 벗어나 있게 되고 2주에 한 번씩 항암을 하고 있는데 고향이 남쪽 끝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체력적으로 좀 소진이 많이 돼서 거의 한 15kg 정도 빠지고. 아, 마음 편히 좀 쉬셔야 되는데 걱정되네요, 진짜. 마음이 진짜 안 좋습니다. 사전 점검 이후 1달 반이 지났습니다. 문제가 됐던 하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시행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사전 점검 이후로 회사 측에서는 하자 보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확인을 해주시면 저희도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근데 보시는 세대를 잠깐 소비만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같이 보시는 게 어때요? 지금은 저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네. 왜요? 아니, 그러고 싶어요. 아니, 말을 안 할게요. 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커뮤니티에서 다 올려서 우리 지금 다 나쁜 놈으로 만드셨잖아요. 시행사와 예비 입주민 사이의 신뢰는 깨지고 갈등은 깊어진 상태. 이미 올 연휴를 명절을 여기서 보내려고 했던 세대들이라고요, 다. 왜 그걸 그런 행복권을 다 뺏어놓고 지금 뭐를 잘했다고 집을 처음에 그럼 제대로 잘 지으시던죠. 지난 12월 사전 점검 때 체크한 하자 부분들은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잘 고쳐졌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런데 계단과 창문 사이의 공간은 그대로입니다. 정말 위험한데요. 우리 이거 발판 설치를 할 거예요. 막을 거예요. 재발이 들어가네? 저 아이들 발 빠지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여기랑 단차가 없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지나다니까 걸리면 이게 지금 여기다가 실리콘 발라졌잖아요. 애들이 딱 걸렸어. 이게 완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저희 걸려서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계단인데 아찔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여기에서 걸리지 않게끔 해드릴게요. 물기 가셔가지고 통째로 그냥 바꾸면 아니 근데 이게 바닥이 이게 높이가 그러니까 교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분양 당시 3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다고 했던 주차장인데요. 이게 뭐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지금? 한 대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2대를 주차하면 인도까지 나온다는 거죠? 결국 한 대만 될 수 있는 거네요. 모델하우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확대 좀 해드릴게. 자, 보이죠? 이제? 이거를 저희가 제공했던 거예요? 모델하우스 앞에 제공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이렇게. 분양팀을 막 욕하고 하는 건 아닌데, 분양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외주업체들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돈벌이 되고 뭐 팔아먹으려면 이 정도면 과대 포장해서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시공사 쪽으로 몰지는 마시라고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림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그건 회사에서 다 우리한테 주는 건데 우리가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대부분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현재 완공된 집을 전문가는 어떻게 볼까? 또 닫아요, 이게요. 진짜 어떻게 보면 여기 기능을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기술을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창피할 정도예요, 이거. 아니 당연히 본인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 집이면 과연 문을 열었을 때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굉장히 시공업체가 기술력 자체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집 곳곳에서 발견된 수많은 하자들. 공사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보면 대표적으로. 보시겠어요? 아주 부실공사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현장입니다. 뭐 보세요. 여기는 전부 다 콘크리트 다 채워져야 되는 부분인데 철근은 보이고 콘크리트는 안 보이는 이런 것들. 이것들은 아무리 보수를 한다 할지라도 원래 콘크리트가 가져야 될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부위가 나중에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부위가 되는 거죠. 사실 완공된 집을 봐서는 저런 것까지는 모르잖아요. 보통 살다 보면 문제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런 어떤 부분이 용인되는 순간 결국 이게 사고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현장을 보면서요, 분통이 터져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현장이 있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참 분통이 터지고요. 입주를 코앞에 두고 마주하게 된 새 집의 민낯.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집이 잘 지어졌는지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경기도청에 요청했었다는데요. 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집을 점검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점검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죠? 그때 이제 알은 거예요. 아, 여기가 주택법으로 허가된 곳이 아니어서 품질 점검 대상이 아니다. 188세대 한 개 단지로 알고 저희는 분양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5개 단지로 다 쪼개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으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집이 아니고. 이게 왜죠? 시행사가 188세대를 하나의 단지가 아닌 5개의 단지로 나눠 건축 허가를 받았던 겁니다. 50세대 미만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되는데요. 누구도 50세 미만이네요, 보니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집을 지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졌는지를 검사하는 품질 점검단도 있는데 그런 거 적용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스프링클러의 의무 설치 규정도 없고요.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관리 보수 주체도요. 건축법에 따르면은 자기 건물 자기가 보수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나 혼자 단독주택에 사는 것과 동일한 법률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분양 당시에는 대규모 타운하우스임을 강조했습니다. 세대수는 188세대인데요. 대산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5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하우스를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꾸민 이유는 188세대라는 건 이제 8개에서 이제 모델하우스를 꾸민 거거든요. 이제 그거 자체도 사실은 양조시에서 어떤 편법에 의한 인허가가 된 거죠.
건축 허가를 내준 시청에선 몰랐을까? 처음부터 한꺼번에 분양하겠습니다라고 상담을 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됐다고 하면 어려웠겠죠. 그건 분양가구가 나간 게 착공신고 이후에 나가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 홍보를 들어가거나 그 당시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걸 인지하거나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188세대라고 명시해놨습니다. 아니 일반인들이 보면 그냥 당연히 한 단지라고 생각하죠. 당연하죠. 그렇죠. 5개의 땅으로 따로따로 한 거죠. 네. 여기는 188세대가 한 단지가 아닌 거죠, 확실히. 왜 프레임으로 자꾸 또 씌우시려고. 아니, 물어본 거야. 아니죠. 저 대답 안 할게요, 그냥. 부대표님. 아니, 맞아요, 아니에요. 부대표님 대화 안 할게요. 188세대 맞아요, 아니에요. 예비 입주자들은 시행사가 각종 규제를 피하려고 편법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고 부실 공사로 하자가 많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용 승인 안 떨어지면 입주를 못 합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사용 승인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자 이익은 저희가 책임지고 제가 했다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금액적으로 마이너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익계하고 비대위한테 저희가 부탁드린 건 1월 30일 날 사용 승인만 나게끔 해주세요. 사용 승인에 동의해주세요. 그러면 다 고쳐드릴게요. 지금도 고치고 있다 계속. 입주민들은 고치고 있다면 최소한 집이라도 보여줘라. 못 보여준대요. 결국 입주민들은 이제 너네 사용 승인 준공 나면은 안 고쳐줄 거 뻔하다. 죽어도 못 믿겠다 너네. 사용 승인 딱 받잖아요. 사용 승인 딱 받는 순간 입주민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만 돼요. 계약 해제가 안 돼요. 그래서 권리관계가 그 전까지는 사용 승인 받기 전까지는 입주 예정자들이 절대 갑인데 사용 승인을 받는 그 날부터는요 권리관계가 180도 바뀌어요.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뀝니다. 시행사가 슈퍼갑이 돼요. 그래서 사용 승인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난 12월 사전 점검 이후 시행사와 예비 입주민 간의 날선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벌써 2달째네요. 좀 악의적으로 그분들이 주거나 딴 데 보시면 따지게서 만든 좀 영상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저희도 그거에 좀 민감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고충이 있거든요. 예비 입주자들은 입주가 미뤄지면서 당장 살 집이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1월 30일 이제 설 지나고 월요일 날 여기 집을 빼줘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정하지를 못했어요. 일주일짜리 단기 임대를 알아보긴 했는데 자녀랑 와이프 배우자는 지방에 있는 처가로 내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바라는 점은 참. 정말 진짜 타운하우스 좀 한적하고 좀 조용하게 도심에다 떨어져서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보겠다고 간 사람들인데 아우, 희망에 부풀어서 마련한 집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속상할까요? 네.